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리치 코크랩을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단순히 배당 많이 주는 리츠다에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배당주로 분류되는지, 왜 금리에 민감한지, 왜 이랜드 리테일이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까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셔야 하고 오늘 내용은 종목 공부용 분석입니다. 1. 이리치 코크랩은 어떤 회사인가? 이리치 코크랩의 정식 명칭은 이리치 코크랩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이름이 길고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료를 받아 배당하는 상장 리츠입니다. 일반 기업은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리츠는 다릅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리치 코크랩을 볼 때는 일반 제조업처럼 보면 안 됩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나? 신사업이 크게 성장하나? 수주가 얼마나 늘었나? 이런 관점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보유 부동산이 안정적인가? 둘째, 임차인이 임대료를 잘 낼 수 있는가? 셋째, 차입금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은가? 넷째,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이리치 코크랩 분석의 핵심입니다. 2. 이리치 코크랩의 핵심 자산 구조. 이리치 코크랩은 이랜드 계열 상업시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입니다. 즉, 이랜드 리테일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랜드 리테일은 주요 주주이면서 자산 운용 구조상 중요한 임차인 역할도 합니다. 최근 기업 현황 자료 기준으로 이랜드 리테일 외 2위는 이리치 코크랩 지분 47.96%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장점이자 리스크입니다. 장점부터 보면 스폰서가 명확합니다. 리츠에서 스폰서가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리츠는 결국 부동산을 사고 관리하고 임대차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큰 그룹이나 핵심 임차인이 있으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랜드 리테일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랜드 리테일의 영업 환경이 흔들리거나 오프라인 유통 업황이 크게 나빠지거나 임대차 조건이 불리하게 바뀐다면 이리치 코크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치 코크랩은 단순히 부동산 리츠니까 안정적이다가 아니라 이랜드 리테일의 안정성까지 같이 봐야 하는 리츠입니다. 3. 최근 공시 흐름. 최근 공시를 보면 2026년 3월 11일에 2025년 사업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또 2026년 3월 19일에는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있었습니다. 변경 전 대표이사는 김영규, 변경 후 대표이사는 김홍준이며 변경 사유는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선임입니다. 이 공시는 갑작스러운 악재성 공시라기보다는 정기적인 임기 만료와 신규 선임 성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변경은 리츠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츠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차입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배당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리치 코크랩은 단순히 부동산만 갖고 있다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 임대차 안정성, 금리, 배당 정책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4. 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이다. 이리치 코크랩을 보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배당입니다. 리츠는 법적으로 배당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내부에 많이 쌓아두기보다는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리치 코크랩을 분석할 때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배당이 유지될 수 있을까?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은 주가가 내려가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 매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가 먼저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츠 투자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배당금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 금융 비용이 배당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임대 수익은 안정적인가? 차입금 만기가 언제인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5. 이리치 코크랩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대라. 이리치 코크랩의 핵심 변수는 금리입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살 때 자기 자본만으로 사지 않습니다. 대부분 차입금을 같이 활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대출을 끼고 건물을 사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금리가 낮을 때는 좋습니다. 이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임대료에서 남는 돈이 많아지고 배당 여력도 커집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반대로 됩니다. 임대료는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자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괜찮아 보여도 순이익과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리치 코크랩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2025년 10월 자료에서는 이리치 코크랩이 리파이낸싱한 차입금 2,800억 원의 만기가 2027년 5월이고 금리 조건은 CD금리 플러스 1.70% 구조로 언급됩니다. 또 다른 분석 자료에서는 차입금 중 일부가 2027년 만기로 묶여 있고 금리 부담이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리치 코크랩은 부동산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차입금 금리가 높으면 배당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금리 하락 수혜주 성격을 갖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리츠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시장 금리가 다시 튀면 리츠 주가는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6. 국내 리츠 시장의 큰 흐름. 이리치 코크랩만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리츠는 개별 종목 이슈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 분위기를 많이 탑니다. 국내 리츠 시장은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기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리츠의 상대 매력이 떨어집니다. 예금 금리가 높고 채권 금리가 높으면 굳이 리츠를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리츠는 차입금을 쓰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리츠 주가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면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리츠가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2026년 리츠 전망 자료에서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리츠 차익금리 안정화, 대형 스폰서 리츠의 조달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흐름으로 언급됩니다. 이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이리치 코크랩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금리가 한 번에 확 떨어지면 리츠 시장 회복도 빠를 수 있지만 금리 하락이 천천히 진행되면 리츠도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7. 실적을 볼 때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 이리치 코크랩의 실적을 볼 때는 일반 기업처럼 보면 안 됩니다. 제조업은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률, 원가율, 수출 증가율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리츠는 다릅니다. 리츠는 임대료 수익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대신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이리치 코크랩은 보유 자산에서 임대 수익을 받습니다. 영업단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영업이익 아래입니다. 바로 금융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로 100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관리비와 운영비를 빼고 8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이 20이면 60이 남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 이자 비용이 42 되면 남는 돈은 40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은 그대로 있고 임대료도 비슷한데 금리 때문에 배당 여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치 코크랩은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냐와 동시에 금융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8의 이리치 코크랩의 장점. 이제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배당 매력입니다. 이리치 코크랩은 성장주가 아니라 배당형 리츠입니다. 따라서 주가 급등보다는 배당 수익률을 보고 접근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자산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해외 부동산 개발형 프로젝트 공실률 변동이 큰 자산보다 구조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스폰서 구조입니다. 이랜드 리테일이라는 주요 주주와 임차인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중소형 리츠보다 시장에서 안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금리 하락 시 수혜 가능성입니다. 리츠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차입금 부담이 줄고 배당주의 상대 매력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방어주 성격입니다. 주식시장이 성장주 중심으로 흔들릴 때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주와 리츠로 관심을 돌립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리츠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9. 이리치 코크랩의 리스크.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금리 리스크입니다. 이리치 코크랩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금리 하락이 늦어지면 이자 비용 부담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리츠 투자 심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랜드 리테일 의존도입니다. 이랜드 리테일이 안정적이면 장점이지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반대로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다양하지 않으면 특정 임차인의 상황이 리츠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오프라인 유통 자산 리스크입니다. 이리치코크랩은 상업시설 자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유통업은 온라인 쇼핑 확대, 소비 둔화, 상권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장기 임대차 구조가 있다면 당장 공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평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배당 축소 가능성입니다. 리츠 투자자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배당입니다. 배당이 유지되면 주가가 버틸 수 있지만 배당 축소 우려가 커지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거래량과 관심 부족입니다. 이리치코크랩은 테마주처럼 거래가 폭발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적을 때는 저평가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10. 주가가 오르려면 필요한 조건. 그렇다면 이리치코크랩 주가가 의미 있게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금리 하락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금리 인하 기대가 있는 것보다 실제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차익금리 부담 완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배당 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리츠 투자자는 배당을 봅니다. 반기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가치 우려가 줄어야 합니다. 상업시설 자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줄거나 이랜드 리테일의 영업 안정성이 확인되면 긍정적입니다. 넷째, 리츠 시장 전체가 살아나야 합니다. 개별 종목만 좋아도 리츠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안 좋으면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규 자산 편입이나 구조 개선 기대가 필요합니다. 리츠가 외형을 키우거나 더 좋은 자산을 편입하면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상증자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11. 투자자별 접근법. 이리치코크랩은 투자자 성향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단기 급등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하루 이틀 안에 강한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AI, 로봇, 반도체, 바이오처럼 시장의 관심을 한 번에 받는 종목도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을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에게는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투자자에게 맞습니다. 매달 또는 반기마다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 고배당주를 선호하는 투자자, 금리 하락 수혜를 기대하는 투자자, 주가 변동보다 배당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 반대로 이런 투자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주를 찾는 투자자, 거래량 많은 종목만 선호하는 투자자, 배당보다 시세 차익을 중시하는 투자자, 리츠 구조와 금리 변동을 보기 어려운 투자자. 12. 차트 관점에서 봐야 할 포인트. 이리치코크랩 같은 리츠는 차트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차트의 힘보다 배당 수익률과 금리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가를 볼 때 체크할 자리는 있습니다. 첫째, 배당락 이후 주가 회복 여부입니다. 리츠는 배당락이 발생하면 주가가 조정됩니다. 이후 배당락을 메우는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리 하락 뉴스에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리츠는 금리 민감주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때 거래량이 붙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장기 박스권 돌파 여부입니다. 리츠는 박스권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괜찮지만 주가가 오래 횡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돌파를 노린다면 거래량이 중요하고 장기 보유를 본다면 배당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13. 이리치코크랩을 한 문장으로 보면 이리치코크랩은 성장주가 아닙니다. 이 종목을 성장주처럼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형 리츠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리치코크랩은 이랜드 리테일 기반의 상업시설 리츠이고 주가의 핵심 변수는 배당 안정성과 금리 하락이다.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4. 앞으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앞으로 이리치코크랩을 볼 때는 다음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반기 배당금이 유지되는지. 둘째, 차입금 금리가 낮아지는지. 셋째, 2027년 만기 차입금 리파이낸싱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넷째, 이랜드 리테일 관련 임대차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다섯째, 신규 자산 편입 계획이 있는지. 여섯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없는지. 일곱째, 리츠 시장 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과 금리입니다. 배당이 유지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배당이 줄고 금리 부담이 계속되면 주가는 눌릴 수 있습니다. 15. 최종 결론. 이리치코크랩은 화려한 종목은 아닙니다. 시장의 중심 테마가 되는 종목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배당을 보고 접근하는 투자자에게는 분명히 볼만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장점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 구조, 높은 배당 매력, 금리 하락 시 수혜 가능성입니다.
반면 리스크는 금리 부담, 이랜드 리테일 의존도, 오프라인 상업시설 자산에 대한 우려, 배당 축소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리치 코크랩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싸니까 산다가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산다도 아닙니다. 정확한 접근은 이것입니다. 배당이 유지될 수 있는가? 금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가? 이랜드 리테일 임대차 구조가 안정적인가? 리츠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확인된다면 이 리츠 코크랩은 안정형 배당주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고배당이라는 장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리츠 코크랩은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금리 하락과 배당 안정성을 함께 보는 리츠형 배당주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은 이것입니다. 이 리츠 코크랩은 성장성이 아니라 배당 지속성과 금리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는 종목이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시고,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닌 종목 공부용 분석입니다.